자, 이제 59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나오게 된 배경을 좀 한번 볼게요. 배경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모든 대한민국 땅에는 뭐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냐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 또는 용도 구역. 요게 지정되겠죠? 그럼 요걸 제가 다시 해볼게요. 요 세 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세분하는 경우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죠. 대신에 요 세분은 어디는 세분이 안 된다? 구역은 세분이 안 되지. 근데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결정하고 우리가 이제 결정의 효과는 뭐가 나왔냐면 행위 제한. 그러니까 모든 땅에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땅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면 거기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단독주택 그냥 마음대로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다시 허가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배경 때문에 뭐를 만들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걸 새로 만들게 됐는데, 여기서 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사적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 이제부터는 관리계획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하라는 행위 제한 나와줬으면 거기서 하게 된다는 것은 뭐 받아서 허가 받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쭉 해서 지금은 여기를 배우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개발행위라는 것은 항상 몇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5가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우선은 가지수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가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거고 도시정비법에 가도 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건데 차이점은 그때는 7가지로 한다. 이렇게 달라져. 가지수가 달라져. 내용은 똑같은 원리인데 가지수가 5개로 할 거냐 7개로 할 이 차이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5가지를 알고 계시고, 그러면 허가라는 허가의 성격은 항상 상대적 금지를 뭐 하는 거다? 해제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5가지 개발 행위는 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이게 원칙은 무슨 행위니까? 금지 행위니까. 알겠죠? 5가지 행위를 왜 허가받아? 그러면 원칙이 뭐니까? 금지 행위니까. 그러면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 번호 1번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허가 받게 되면 금지가 뭐 된다? 해제된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이 해제되니까 3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적법하게 할 수, 요렇게 나오는 원리가. 적법하게.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허가 받는다고 하는 건 아니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는 어떤 요건이 있는데 요걸 갖춘 사람만 뭐 해준다? 허가해준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가 신청한다고 다 허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요건이나 기준에 맞는 사람만 허가가 나온다. 그럼 허가 받았다. 그 말은 무슨 행위다? 적법하게 한다. 요런 게 허가의 기본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가지가 나오면 5가지는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 행위다. 그러니까 허가라는 거는 허가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뭐다? 금지로 되어 있어. 근데 모든 책은 허가가 나오면 허가 받으라 이거부터 배우거든. 허가 받으라가 아니라 뭐부터? 금지,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금지 행위인데 예외로 뭐를 받으면 허가. 그래서 허가 행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도 있고 허용 행위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원칙은 금지되는데 그 금지 행위가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럼 5가지 행위가 금지되는데 하려거든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허가를 받는데 허용한다. 그 말은 허가보다 중요하다, 경미하다, 경미하다. 경미하면 그냥 허용해주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경미하다는 거 우리 공부할 때는 조건부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조건부는 뭐 하라? 허용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부가 뭔가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토지 형질 변경 행위는 원칙은 무슨 행위다?
그 음제행위다. 원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정답이 있는데 막 돼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금지야. 그럼 하고 싶거든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 말이잖아. 허가 받아라.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행위 앞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게 조건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앞에가 내용이 나와. 그걸 뭐라 그래? 조건부라고 그래. 그럼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뭐하라? 그냥 하라 그 말이지. 경작은 뭔데? 농사.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건 투기다 아니다? 아니지. 여러분 지목이 돼야. 근데 지목이 돼야 농사 지으면 돼 안 돼? 지어도 돼. 근데 지어도 투기는 아니잖아. 근데 전답을 돼지로 바꾸는 건 투기 아니야. 투기지.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 얼마든지 하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걸 뜻을 몰라도 조건부라고 그래. 그러면 5가지 행위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네. 5가지 행위만. 그래 놓고 5가지 행위 앞에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럼 무조건 허용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럼 허용사항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려니까 엄청 많아지 분량이. 우리는 이거 나면 5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야. 5가지만. 그래서 5가지에다 이제 내용만 공부하시는 거지. 자,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항상 모든 이 국토개법은 누구야? 그럼 다 특광시장 군수라니까. 아까 예외 한번 어디서만? 그래. 우리가 광역에서만 광역시설만 예외로 누가 특광시장 이렇게 예외로 거기서 한 번만 나와. 다 특광시장 군수야. 특광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러면 돼. 근데 단 무슨 사업일 때는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제외니까 허가상의 제외는 뭐야? 허용. 다시 허용에서 제외는 뭐야? 허가.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현재 허가상을 배울 때 제외라는 말은 뭐 허용한다는 뜻이야. 그럼 허용상을 배우는데 제외는 허가야.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제외는 허용이야. 여기서 제외는 허가상이야. 이게 대신에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돼. 그럼 왜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를 해?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개야? 도시계획 사업 3개잖아. 이게 용어 공부라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 합해서 도시계획. 그러니까 맨날 이걸 낸다니까 시험에서. 그냥 한 문제 내기도 하고 도시계획 사업이잖아. 그럼 이걸 내고 갔어 시험장에. 근데 시험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오잖아. 도시개발 사업은 제외. 그럼 도시개발 사업 뭔데?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 시설 사업 그래도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러면 요거는 공적인 사업이니까 이미 뭐 받았을 것 같아? 인가 받았겠지. 그럼 인가를 받아서 공사하다가 형질 바꾸는데 또 허가 받아? 그런 건 없어. 또 요놈 받아서 사업해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 짓는다고 또 허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중복되는 건 안 해. 한쪽을 허가를 받으면 인가 받을 일 없잖아. 인가 받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공적인 사업이니까 항상 하려면 뭐 받았으니까? 인가 받았으니까 별도의 5가지 행위 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시험 문제가.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도시계획 사업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디서 나오든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고 요거는 이미 무슨 사업이다? 공적이다. 공적은 뭐 받는다? 인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적인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이 제도가 이게 전 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이야 이게. 전국에 대한 행위 제한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위 제한을 2번 나와서 오늘 여기도 행위 제한, 여기도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공법상 행위 제한을 2개로 봐. 그럼 이제 2개로 본다는 말. 행위 제한하면 어디서 나오는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서도 행위 제한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상관없이 어디에?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도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행위 제한은 요걸 말해.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는 일반적 행위 제한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행위 제한하면 요걸 의미해. 근데 여기는 분명히 행위 제한인데 앞에다 뭐라고 해서 일반적 이렇게 써. 그래서 여러분 책 뒷페이지 넘겨봐요. 뒷페이지 넘기면 참고사항 개발행위 허가제 의 써놨나요? 한번 읽으세요. 읽어봐. 지금 읽어보지. 집에 가면 또 안 읽어 그거잖아.
이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고 도시계획법이 있었어. 근데 이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은 어디에만 적용했냐? 도시지역에만 적용했어. 그때는 도시지역이라는 게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어. 지금 말하는 도시지역이지. 그럼 요거는 바로 비도시야. 비도시에. 그러니까 이쪽에만 개발임이 허가가 적용되고 비도시에는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비도시에는 여러분들이 저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개 법을 합해서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바꿨고, 그래서 행위제한이 어디로? 전국으로 돼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도 그 내용이야.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제도야. 옛날부터 개발행위 허가제가 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여러분이 까마득한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 2000 거기 몇 년으로 돼 있어? 2003년으로 돼 있죠. 2002년까지는 법이 두 개였단 이야기야. 2002년까지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 아니 월드컵 할 때 한일 월드컵 그때는 법이 두 개 있었단 이야기야. 근데 법이 두 개인데 도시지역 따로 비도시 따로 적용하던 것이 이게 투기가 발생하니까 하나로 만들자 해서 도시든 비도시든 다 이 법으로 적용하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뜻 알겠죠? 거기까지 알면 돼. 시험에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전국토라는 말이 행정구역으로 어디를 말하고? 특광시군이고, 이걸 용도로 말하면 아까 어디고? 도시하고 도시지역 외로 지금은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든 도시지역 외든 다 이걸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요런 거를 우리는 무슨 행위제한이다? 일반적 행위제한이다. 요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법조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아니라 일반적 행위제한이야. 일반적 행위제한. 그냥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고 여기서는 일반적 행위제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 자체를 생략하고 그냥 허가만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은 전국토는 무조건 특광시군의 행정구역으로는 용도로 말하면 도시 비도시 이렇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유일한 사적 개발이고, 자,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 그래서 국토계획법 자체 첫날 배울 때 전부 다 뭐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선계획이 있고 후 이용개발 이렇게 배운 거잖아. 첫날부터. 그래서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난개발 막으려면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요 내용이야. 자, 여러분 읽었으면 여러분 책을 앞으로 가서 그래서 1번 원칙 무슨 행위? 금지행위 이렇게 써놓은 거야. 금지행위. 그럼 2번 예외로 무슨 행위 무슨 행위? 허가행위가 있고 허용행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로 이렇게 나온 책이 없더란 이야기야. 그냥 무조건 허가사항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금지라고 나온 책은 없더란 이야기지. 근데 제대로 배우려면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 나오면 무조건 원칙은 뭐 금지 이렇게 공부해야 돼. 금지. 그리고 허가 허용으로. 그래서 다음의 개발행위, 그러면 다음의 개발행위는 5개를 말해요. 5가지 하려면 특광시장구에서 허가 받아야 되고, 단 도시계획사업은 제외. 제외는 무슨 뜻?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허용행위란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허용한다. 자, 표로 들어오면 특광시장구에서 허가 대상 행위와 오른쪽에 허용행위라고 괄호 속에 뭐가 필요 없어? 허가뿐 아니라 뭐도 신고도 할 필요 없는 걸 허용이라고 그래. 또 착각해서 허가 아니니까 신고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허용은 허가뿐 아니라 신고도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먼저 허가 대상 5개 먼저 확인할게요. 1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죠. 여러분 책은 이게 2개로 나눠져 있잖아. 2개 나눠진 거 아니야?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한 개예요. 그러면 이제 하위법에 가면 이게 어떻게 돼? 나눠진다고 그랬지? 나눠지는 이유는 이게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대수선도 있고 용도 변경 그래서 나눠진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원리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아무렇게나 써놓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왜 법학자들이 조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내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야 한 개. 그 다음 토지 형질 변경. 큰 단어만. 세 번째 뭐 토속 채취. 네 번째 토지 분할. 5번째는 녹관자. 녹관자 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서 5번에서 포인트는 녹관자예요. 그냥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녹관자에서 쌓아놓을 때지.
자, 그럼 다시 2번부터.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이란 거기에 괄호 속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 그 말은 무슨 뜻? 허용한다. 허용한다 그 말이지. 뭘 하는 거는 경작 때문에 형질 변경하는 거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형질 변경이라는 행위가 뭐냐? 1번 절토. 절토가 우리말로 뭐야? 땅 깎는 거. 성토는 흙 쌓는 거. 얼마나 편하게 해놨어. 그 다음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 행위야.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 근데 이번에 굵은 글씨 써놨지? 뭐?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이야. 그럼 여기서 공유수면은 원래 모든 물이야. 바다 아니야, 바다. 우리가 지난번에 용도지역 지정특례는 바다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 근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모든 물이야. 강도 되고 바다도 되고 하천도 되고 호수도 다 되는 거지.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이 왜 형질 변경인가? 자, 땅을 매립해. 저 바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또랑이 하나 있어. 그럼 매립했어. 그럼 매립이 되면 뭐가 돼? 땅이 되는 거지. 땅이 되니까 형질이 어떻게 돼서 바뀌었지. 그래서 특히 시험에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출제가 되기도 해. 그럼 공유수면 매립은 뭐를 말한다? 형질 변경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다음에 토속 채취는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를 토속 채취라고 그래. 근데 단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그랬네. 그러니까 제외니까 허용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뭐는 토속 채취. 지금 현재가 토속 채취니까 토지 형질 변경 때문에 토속을 채취하는 거야. 그럼 이미 토지 형질 변경하려고 뭐 받았으니까? 허가 받았으니까 이 토속 채취는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요런 걸 시험에서 많이 내. 내가 읽어주는 제외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거지. 자, 시험에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여기다 토지 분할을 따로 설명한 이유예요. 토지 분할은 지문에가 분명히 토지라고 그랬거든. 토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건축물이 있다 없다를 이걸 답을 찾으셔야 돼.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건축물이 있을 때는 토지라 그래요? 대지라 그래? 대지라고 그래. 건축물이 있는 땅은 토지라고 안 한다는 얘기지. 대지라고 불러. 그럼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하나요? 토지 이렇게 말. 그러니까 분명히 토지 분할이니까 거기 지문에가 건축물이 있다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단어가 토지 분할 그러면 건물이 없는 이야기야. 대지 분할은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바꿔줘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때 대지가 되면 이때부터는 무슨 법? 건축법으로 해야 돼. 건축법으로.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불러주죠.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이 대지 분할 제한을 하한선이라고 그래. 이 반대가 뭐였나요? 상한선. 어디서 나와서 상한선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할 때 나왔지. 그래서 얼마 이하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반대로 하한선이니까 얼마 이상으로 분할하라 이 말이 되겠지. 얼마 이상으로 이런 거야. 근데 이 대지 분할 제한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시험에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가 필요해. 이상이. 상업이나 공업에서는 분할하려면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일 때는 200제곱미터 이상 요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외의 농지가 나와. 요거 외의 경우, 외의 지역이라고 나오겠지. 외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와. 그러면 혹시 시험에서 관리 지역 그럼 얼마일까요? 관리 지역 그럼 얼마야? 60 이상 그래야지. 이거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니까 관농자를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관농자 쓴 적 없다고 또 우기지 말고
관리적 했더니 안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 어? 이거 왜니까 관농자야, 관농자. 그럼 얼마? 60. 그럼 여기에 나온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이야. 건물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관농자 쪽에 땅 갖고 있어. 최소 얼마 있어야 집을 지어? 건물 지어? 60 이상 그 말이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주거지역에, 여기 주거지역이야.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이거 분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목이 대지야. 못하지? 왜 못해? 자, 나눠봐. 하나 60, 40. 그럼 여기다 건물 지어도 돼. 여기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뭐 이런 필요 없는 땅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분할이란 뜻이 뭐예요? 둘 이상 쪼개는 거잖아. 뭐 쪼개려면 최소가 얼마? 60이지 최소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분할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분할이 돼? 120이 있어야 분할된다 이 말이야. 이걸 묻는데 대답 못해. 60 찾아내면 안 돼. 주거지역에 분할하려면 최소가 60이지 60으로 분할한다가 아니야. 최소가 얼마? 60. 그러니까 분할하면 얼마? 120이 필요하겠지. 그럼 상업지역에 분할하려면 300이 있어야 분할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분할 뜻이 뭔데? 쪼개는 거잖아. 2개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요거니까 쪼개려면 얼마? 2배 이상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 이게 시험에서? 그럼 이게 지금 건축법인데 어디 시간에 배워 지금? 국토교육 시간에 배우지? 그럼 도시개발법 이게 나와 안 나와? 또 나오지? 정비법 보면 또 나오지? 주택법 보면 또 나오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럼 아까도 나왔잖아. 어디서 나왔지 이게? 완화 안 되는 거.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로 완화시키더라도 건축법에 뭐는 이거는 절대 완화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건 절대 완화되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가면 무조건 나오는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개발법 배우잖아. 환지 방식 가면 과소토지 나오잖아. 이게 이것보다 적은 게 과소토지란 얘기야. 그래서 과소토지가 되니까 증가시키거나 감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배우는 거야 이게. 건축법에 있지만 실제로 건축법 할 때는 안 배워. 그냥 여기 있지 하고 넘어가지. 실제로는 여기서 써먹어야 되니까. 요게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 없다 구분하시고. 그럼 이제 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이 법으로 하는 거야. 이 법으로 이제. 그럼 이 법은 토지 분할하는 뭐 아니면 뭐 해야 돼? 허가 아니면 허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허가인지 허용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허가를 받아라는 말은 현재가 적법이야, 위법이야? 허가 받아야 한다. 위법이야, 적법이야? 위법이지. 자, 아까 봐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됐어? 적법하게 된다. 그럼 적법은 허가 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 현재가 위법하니까 뭐 받아? 허가지. 그러면 허용은 언제까? 이미 적법하다는 이야기지. 적법하니까 허가 받을 일 없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고 답을 찾아내야 돼. 위법인 적법인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 봐봐요. 거기 대지 토지 분할해 놓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하고 제외. 이거는 건축물이 없는 쪽이란 이야기잖아. 그래서 자 1, 2, 3번 묶어서 적법일까 위법일까? 위법. 허가상이니까 위법이요. 이게 위법이니까 허가받으라 그 말이겠지. 자, 뭐가 위법인가 읽어볼게요. 녹반 농자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야. 뭐가 위법인데?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그랬잖아. 그게 위법이잖아. 자, 원래 공법에서는 뭐 아니면 뭐 받아야 돼? 그래, 허가 아니면 인가라고 써 있잖아. 공적은 인가고 사적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허라는 허가 인가 없이 분할했어. 그러니까 위법이지. 그러면 내가 허용으로 바꿔볼게요. 녹관 농자지역 안에서 허가 인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용이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그거 외우지 말고 그걸 이해하면 돼. 받지 아니하고 그건 위법이야. 그럼 뭐 받고? 허가 받고. 받아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용한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적법, 위법 뜻을 알면 되지. 그 제목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아유 어차피 이거 못 외우지 시험장 가면. 이 많은 건데 어떻게 외울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토지 분할이 허가냐 허용이냐 하면 적법, 위법으로 뜻을 구하고 받지 아니하고니까 위법이거나 그러면 되지. 그러면 자 3번 함도 마찬가지죠. 허가인가 받지 아니하고 써 있잖아. 그럼 숫자에 오지 말고 받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무조건 위법이지. 그럼 이제 2번은 방금 배운 걸 이해하면 찾아져.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규정에 의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해. 미만이면 위법이야, 적법이야? 여기잖아. 우리는 적법이 뭔데? 아까 어디 있어? 이상으로잖아. 이상으로. 미만으로니까 위법이지. 그러니까 허가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대지 분할 나오면 무조건 이상이 나와야 적법이야. 미만은 전부 위법이고. 그럼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에 7번 번호. 다음에 토지 분할 있나요? 그럼 다음에 토지 분할은 어디 쪽에 들여? 허용 쪽에 있는 거잖아. 허용 쪽에. 그러면 1, 2, 3, 4, 5번 묶어서 적법 그러면 되겠네. 5개 나와. 1, 2, 3, 4, 5. 이거는 허용에 있으니까 무슨 상? 적법한 상이야. 적법. 그럼 1번 한번 읽어서 적법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요. 1번이 왜 적법이야?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 받았잖아. 무슨 법? 사도법으로 허가 받았잖아. 근데 또 와서 특광한테 허가 받아?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지. 그게 적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읽을 때 법조문 나오잖아. 허가인가 받아서 그러면 적법이요. 받지 아니하고 뭐 위법이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2번. 공공공용자 보이면 무조건 허용이요. 공법에서는 안 되는 것도 공공용으로 공용으로 그런 것은 다 허용해줘. 3번은 거기에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굵은 글씨 써놨죠. 그 밑에 또 가로해 놓고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재산은 뭐다? 국유재산이다 써놨잖아. 국유가 누구 거야? 국가 땅이요. 국가 땅. 그럼 상식으로 해봐요. 자, 국가가 요 울산광역시 안에 땅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갖고 있겠지. 그럼 이제 울산에 와서 국가가 지 땅 분할하려고 그래. 근데 야 울산광역시장 허가 좀 해둘래 이렇게 할까? 안 하겠지 상식으로. 그래서 국유재산은 국가가 마음대로 해. 왜? 허가권이 특광이니까. 국가가 하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국유재산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국유재산 종류가 뭐가 있다? 행정, 일반재산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네 번째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이 뭐 됐어? 고시. 그럼 우리 배웠잖아. 지형도면 고시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에 맞춰서 시설이 결정되니까 지형도면 고시했어. 뭐 적법하게 이제 분할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토지의 건축법에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이 이상으로 분할하니까 적법한 거죠. 이렇게 해서 토지 분할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요. 허가상 5번. 녹관자인데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더라도 그 밑줄 근 거 건축물에 울타리 아닌 이 말이 써 있죠. 그럼 울타리 안에가 아니라는 말은 뭐야? 울타리 밖이란 이야기지. 울타리 밖의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아니지.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내 땅이지. 내 땅에 쌓아놓을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니까 그거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의사항. 녹관자에서 해야 돼. 녹관자에서만. 또 내 땅이다 내 땅이 아니다를 구분해야 돼. 울타리 안에다 쌓아놨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울타리 아닌 거 그 말은 밖에 있는 거 그 말 같은 거지. 그래서 주의사항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허용이겠지. 허용인데 자 1번 하나는 주의할 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이나 응급조치야. 그럼 봐봐요. 이 5가지 안에가 응급조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원래 이게 허용사항 여기에 조건을 붙어야. 그래서 그 1번은 새로 신설을 한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응급이니까 먼저 하게 해주자. 그지? 그런데 거기에 1개월 안에 뭐 하라고? 신고하라는 말이 붙어 있나요? 원래는 허용은 허가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근데 요거는 예외적이라는 얘기야. 응급이니까 먼저 하도록 했는데 과연 이게 응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확인 못하니까 몇 개월? 1개월 안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응급조치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지. 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응급조치라고 허가받지 말라는 이야기야. 제대로 응급조치해야 돼. 그 다음에가 3번. 다음에 건축물 건축이죠. 그러면 그냥 건축물 건축은 무슨 사항인데? 허가사항이잖아. 근데 다음에 그 말은 뭐야? 조건부로 그 말이지. 그래서 역시 끝문장. 건축물 건축이 굵은 글씨로 나와 있어. 그럼 건축물 건축만 나오면 무슨 사항? 허가사항. 앞에 조건 붙었으니까 허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만 나온 건지
건축 앞에가 내용이 써진 건지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래도 이 안 되면 5글자냐. 5글자면 기냐. 그러면 되잖아. 5글자하고 나오면 뭐 해야 돼? 건축물 건축은 허가사항이란 이야기잖아. 근데 앞에가 내용 써 있잖아. 그럼 5글자보다 길어 작어? 길잖아. 그렇게 이해하라니까. 책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럼 공작물 설치도 마찬가지야. 자, 동그라미 1번에 끝에가 공작물 설치가 나왔어. 그럼 공작물 설치만 하려면 무슨 상? 허가상이잖아. 근데 앞에가 뭔데? 도시지역 등에서 무게가 얼마 이하, 부피가 얼마 이하, 수평 투영이 얼마 이하 조건이잖아 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하다? 허용. 또 숫자 외우고 공부하지 말고 숫자가 있다는 건 조건이잖아. 조건부 이렇게만 이해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다는 별표. 공작물 설치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자,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야. 자, 비닐하우스가 뭔데? 공작물이요. 비닐하우스가 공작물이라고. 공작물 설치야. 근데 그걸 비닐하우스로 써놓으니까 헷갈린 거지. 그럼 공작물 설치가 맨 끝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조건부란 얘기지. 어떤 조건인데? 녹관농에서 그 조건이잖아. 또 무슨 용인데? 농림업용이잖아. 그러면 농사 짓는 지역에서 농사 짓기 위한 용도니까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안 받고 하라 그 말이잖아. 이게 시험에 엄청 나와. 공작물 설치 내면. 근데 다시 괄호 속에 육상, 의류, 양식장 제외 그랬어. 허용해서 제외니까 무슨 뜻이야? 이거는 허가 받아라 그 말이겠지? 그래 잘 기억해야 돼. 허가상 배울 때 제외는 허용이고 허용 배울 때 제외는 허가 받으란 뜻이요. 알겠죠? 그 다음 토속 채취 이런 건 이제 생략.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상 5개를 공부 꼭 할 것. 그리고 조건부 그러면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2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고 나올 거예요. 중간 부분에. 거기서부터 진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는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요 설명을 해드렸어. 기본 과정. 요거를 한번 정리 꼭 5월달부터는 요런 거 없어. 책이 없는 거, 요약집 없는 거 안 해줘 이제. 한 번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 처음부터 이걸 했더라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요약집으로 이걸 처음 했기 때문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요 계획 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돼. 왜 개발행위 허가 나왔냐. 요렇게 되니까 행위 제한에 걸리는데 내가 내 땅에서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이렇게 개요가 나온 거지. 저까지 정리를 다 하고 지문 정리하시고. 그리고 항상 책에는 집에 가시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읽고 그 말을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 어차피 시험장 가면 여러분 외워서 쓰는 건 없거든. 읽고 맞았다 틀렸다 판단하시면 되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로는 못 읽었거든요. 이거 너무 많아서. 또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읽다 보니까 지문이 끊어져서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제 굵은 거 밑줄 긋은 거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것만이라도 많이 읽으시면 돼. 많이 읽다 보면 자동으로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엊그젠가 모의고사 보실 때도 여러분 배운 것 같아도 내용 문제 못 찾아 아직은.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틀린 이유는 뭐더라 하고 해설 보시면 되잖아. 그럼 해설 보면서 그게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럴 때는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부하실 때 내가 항상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 이런 거를 공부하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이렇게 바뀐다. 그런 거를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쉽게. 작년도 마찬가지죠. 국토계획법 작년에 시험 문제 보시고서 32개씩 맞은 사람 많아. 왜? 막 답이 손 들어주니까. 공부가 되면 이게 읽을 필요도 없어. 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바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고 공부하는 과정이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쉽게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는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 거에 대비하고 공부를 하면 한 번만 알고 가면 시험장에서는 너무 쉽게 푸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면 시험장은 못 풀어. 공부는 엄청 한 것 같아. 외우니까. 근데 안 외워도 시험장 가면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주는 공부를 좀 해오셔야 돼. 최소한 지나간 부분은 잊고 오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요거 몰라.
그러면 내용 설명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은 반드시 읽고 정리를 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